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렉 기타하고 페달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일렉 기타 그 페달보드고요. 일렉 기타라는 게 사실 기타 하나만 가지고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 바디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그 깁슨 ES335 기타입니다. 뭐 아마 요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일렉 기타를 치시는 분들도 뭐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리디움이라는 이제 제 페달보드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그 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실은 영상을 좀 찍은 겁니다. 자, 먼저 기타에서 여기 이제 잭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기타에서 아웃으로 나와서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AB 셀렉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 꽂습니다. 저는 이 페달보드 밑에 그 무선 와이어레스 기타 신호를 받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 A 단자에다 꽂고 그 다음에 유선은 여기 B 단자에다 꽂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뭐 무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딱 밟으면 이제 이 A 이 채널에 꽂혀 있는 요 사운드가 이제 아웃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나 유선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B 채널에 꽂혀 있는 요 잭을 통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B 셀렉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셀렉터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여기에 이제 있는 요 라야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라 클론이라고 하는데 라이라 클론이 뭐냐면 그 일렉 기타 페달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클론 센타우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원체 사운드가 유명한 제품이고 현재 그거 진품을 살려면 이제 엄청나게 비싸죠.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그대로 복각해낸 제품입니다. 이게 라이라 클론이라고 하는데 그 얘를 쓸 때 하고 안 쓸 때 차이나 얘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내는 게 목적이죠.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내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내려면 그러니까 이런 뭐 페달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페달은 이제 그 클론이라고 하는데 이 클론류의 페달들은 대부분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의 사운드를 내기보다 그 클론 센타우르의 원래 목적에 맞게 그런 뉘앙스를 내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요 게인을 제로로 두시는 겁니다. 제로로 두시고 나머지 이 트래블로 EQ를 간단하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나가는 양을 조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클론을 클론답게 쓰시려면 게인을 이렇게 0으로 두시고 쓰시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고도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드라이브류가 뭐 기타의 아웃에서 나와서 바로 보통 드라이브류로 꽂히진 않고 뭐 컴프나 이런 것들을 꽂고 그 다음에 꽂는데, 얘는 첫 단에 온 이유가 뭐냐면 얘는 기타의 사운드에 힘을 입혀주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타에서 아웃에서 나와서 그냥 셀렉터는 이건 그냥 셀렉터일 뿐이죠. 셀렉터 거쳐서 바로 첫 번째 오는 게 요 라이라 클론이고, 얘를 거치면은 기타의 입자감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입자감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운드가 힘이 생겨요. 사운드가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녹음할 수 있으면 좀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키고 사용합니다. 이거를 끄지 않아요. 그리고 게인을 제로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볼륨 조절할 때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거의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기타 음이 두툼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라이라 클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그2라는 제품입니다. 포그2라는 제품입니다.
인데 뭐 일종의 그 하모나이저 같은 거예요. 하모나이저 같은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옥타브 제너레이터, 여기 옥타브 제너레이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모나이저 같은 건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타를 치는데 그 기타의 사운드에다가 나는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당 같은 데서 치는 오르간이나 아니면 뭐 하몬드 오르간이나 그런 사운드를 넣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원래 그 드라이 아웃풋에서 뭐 원래 원 소스가 있고, 뭐 두 옥타브 아래음, 1 옥타브 아래음, 그 다음에 1 옥타브 위에 음, 2 옥타브 위에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택이나 뭐 LP 필터, 그 다음에 디튠 같은 걸 이용해서 음을 변조시키고 찌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기타 사운드를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뭐 오르간 사운드 같은 그런 사운드를 좀 이렇게 그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얘를 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와, 어떻게 기타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펙터입니다. 네, 그리고 요 이펙터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저는 이제 그 시게즈라고 하는데, 이 시게즈는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오버드라이브 페달인데, 오버드라이브가 뭐 그렇게 아주 강한 오버드라이브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오버드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클런치 사운드 정도 내주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 그 요 모드는 뭐 버튼을 위로 올렸을 때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로 올리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밑으로 내리면 약간 더 거칠어지면서 와이드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게인을 뭐 한, 여기가 제로 세팅이라고 보면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안에서 거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질을 거의 그 클런치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여기 보시면 라이라 클론을 이렇게 켜둔 상태에서 시계질을 꺼두고 처음에 장비를 쓰다가 이제 뭔가 살짝 부스팅을 걸거나 클런치한 사운드를 낼 때는 얘를 키는 거죠. 이렇게 켜서 이 정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운드보다 조금 더 오버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페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즈는 써보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은 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라는 게 뭐 지금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일렉기타에서 이렇게 징징징징징징 하고 저음을 내주는 이제 그런 사운드를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라고 하는데, 그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 뭐 여러 가지, 저도 이 드라이브류 페달을 많이 써봤는데, 이 시게즈 제품은 정말 강추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계지를 거쳐서 여기 보시면 JRO라고 이제 보이실 텐데, 찍어볼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잡네이 복각입니다. 그 잡네이라는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있는데, 걔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뭐 물론 유명하고 그래서 좋은 제품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명기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이 원체 비싸서 그런 제품의 복각으로 나왔는데,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원본 잔네이하고 이 클론하고 복각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써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잔네이 이 진품을 사셔서 쓰시면은 좋겠지만, 내가 재정 상황이 조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JRO 이 제품 쓰셔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무방합니다. 예, 제가 차이가 만약에 심했으면은 뭐 그런 제품을 샀을 텐데, 네, 그런 거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좋은 제품이고, 지금 노브는 저는 뭐 이제 이런 상태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뭐 게인도 한 11시 방향, 그 다음에 레벨도 11시 방향에서 나머지 베이스하고 트래블 이제 조절해서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있는 시게즈하고 여기 있는 그 잔네의 복각하고 성격이 약간 달라요. 얘는 조금 더그 약간 더 강해요. 조금 더 강한데 디스트 사운드까지는 아니고, 근데 되게 기분 좋은데 꽉 차 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나오고, 이 시계즈는 이제 클런치 사운드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원래 기타 원 소스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한번 부스팅 시켜서 살짝 클런치 사운드를 내주다가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이제 잔네이를 키죠. 그러면 더 이제
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강한 이제 좀 빡센 어떤 사운드를 내줄 때는 잔네이도 키고 시계지도 킵니다. 원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이런 디스트 사운드를 만들 땐 예전에는 공식이 오버드라이브 페달 그리고 디스토션 페달 이렇게 넣는 게 이제 공식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어요.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오버드라이브로 해도 충분히 그런 원하는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추세가 점점 그렇게 가는 추세고요. 저도 현재 디스토션 페달이 별도로 있지만 생각보다 디스토션을 뭐 교회 음악 할 때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충분히 오버드라이브 플러스 오버드라이브만으로도 원하는 사운드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와요. 이 조합이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시게즈하고 잔네이 굉장히 강추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가 이제 이 볼륨 페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볼륨 페달은 A3의 커스텀 볼륨인데 이 A3 커스텀 볼륨 이 볼륨 페달 말 그대로 그 사운드의 옆에서 보시면 이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페달인데요. 얘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지금 선택을 한 거고 작은 사이즈를 선택한 이유는 이 페달보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거를 못 달겠더라고요. 큰 거를 달면 물론 발음 편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보드의 사이즈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네, 이 A3 그리고 볼륨 페달 중에서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습니다. 렐레는 아직 제가 못 써봤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볼륨 페달 중에서는 얘가 통깎임도 없고 제일 좋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옆에 이제 튜너를 통해서 여기 튜너 이제 음을 맞추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소닉 리서치에서라고 해서 그 터보 튜너라고 아마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얘가 그 튜너 중에선 현존하는 것 중에선 제일 정확한 거로 알고 있고요. 폴리튠보다 얘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튠하고 얘하고 고민하다가 이거 터보 튜너로 샀고 사 보시면 아마 얼마나 민감한지 아마 써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 저같이 뭐 세미 할로우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시고 뭐 이렇게 카포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은 튠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데 얘는 정말 정확하니까 이거 폴리튠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요거 사서 쓰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볼륨 페달을 거쳐서 이제 튜너 단자로는 요 튜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볼륨 페달의 아웃풋이 어디로 가냐면 병렬 믹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그 병렬 믹서인데요. 이 병렬 믹서라는 게 뭐냐면 원래 기타 사운드가 이렇게 뭐 드라이브 소스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직렬로 이렇게 뭐 공간계 뭐 이렇게 페달이 일자로 직렬로 쫙 되면은 그 뭐랄까요 이 공간계 사운드가 약간 뭉개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병렬 방식인데 병렬 방식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그 여태까지 저희가 이 드라이브 페달까지 다 거쳐서 볼륨 페달을 통해서 인풋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인풋이 들어온 거에다가 일자로 그 이렇게 공간계를 섞는 게 아니라 인풋이 들어온 게 아웃풋으로 그대로 나가는데 여기에 별도로 공간계를 이렇게 맨 마지막 단자에서 섞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계 사운드가 그 이 드라이브 사운드하고 직렬로 그 훗단에 먹는 개념이 아니라 드라이브 사운드가 끝까지 왔을 때 공간계 사운드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딱 겹쳐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쓸 때하고 병렬로 쓸 때하고 사운드가 다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병렬 믹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직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직렬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앰비언트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별도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병렬 믹서를 쓰고 있고 이 병렬 믹서를 병렬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렬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드라이 소스하고 웻 소스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웃풋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드라이하고 웻 L, 웻 R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까지 걸린 소리만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공간계의 사운드가 나오죠. 공간계 사운드가 나오는데 얘를 위로 딱 올리게 되면은 요 두 채널에서 공간계 소리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걸린 소리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말 그대로 병렬 믹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드라이 소스만 나오고 여기서는 웻 소스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드라이 소스하고 웻 소스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 드라이 온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드라이 소스 따로 뽑아내고 웻 소스 따로 뽑아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걸린 소스가 기본 소스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샌드 이 앞에 보면 이제 뭐 공간이 좁아서 글씨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네, 리턴 단자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샌드 단자가 있어요. 그 밑에가 샌드 단자인데 이 병렬 믹서의 샌드 단자에서 이제 공간계로 보냅니다. 공간계로 어디로 보내냐면 저는 타임라인으로 보냅니다. 이 타임라인은 스트라이몬사에서 나오는 딜레이 페달인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페달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여기 그 병렬 믹서의 샌드에서 여기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스테레오로 뽑았습니다. 그 스테레오로 뽑은 이유는 앰비언트 사운드를 쓰시려면 그 사실 공간계를 쓰시겠다는 건데 공간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려면 그 공간계의 소스를 반드시 스테레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에 그 서로 다른 어떤 이 음감이 생기면서 꿀렁거리는 이제 공간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페달에서 이 이제 나온 이 아웃풋 스테레오 소스가 그대로 스트라이문사에서 나오는 빅스카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딜레이 페달이고 얘는 리버브 페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그 아웃풋을 스테레오로 뺀 거를 여기 리턴 단자, 리턴 L, 리턴 R 이렇게 이제 두 단자로 인풋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렬로 요 병렬 믹서는 그 공간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샌드 리턴을 이용해서 병렬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뭐 직렬이 뭐고 병렬이 뭐냐, 샌드 리턴이 어떤 개념이냐 이게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사실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그 이제 이게 아니라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이리디움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 이 영상을 좀 찍은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병렬 믹서의 웻 L, 웻 R, 이 LR 스테레오 사운드가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리디움이라는 요 제품으로 이제 인풋이 됩니다. 이 이리디움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페달보드를 써가지고 일렉 기타의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일렉 기타의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사실은 이 최종 출력단이 일렉 기타 앰프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일렉 기타 앰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떤 교회는 일렉 기타 앰프가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공연장에는 일렉 기타 앰프가 없는 공연장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일렉 기타 앰프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저는 아웃이 이렇게 스테레오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 이렇게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간계 페달을 쓰고 스테레오 아웃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이 드라이 소스를 통해서 드라이브까지 먹은 그 사운드를 일렉기타 앰프로 꽂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어떻게 하냐면 요 이리듐에 꽂고요. 이리듐을 통해서 음향 믹서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리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여기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앰프 앤드 IR 캡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앰프하고 캐비넷 시뮬레이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렉 기타는 이렇게 그 페달보드를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페달보드들이 뭘 전제로 하냐면, 다음번에 최종 출력단에서 일렉 기타 앰프로 나갈 거야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에서 그 일렉 기타 앰프를 꽂아서 쓰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했던 그런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렉 기타 앰프가 아닌 그냥 음향 믹서로 꽂아서 이렇게 이제 PA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약간 그 찐따 같은 소리가 납니다. 네, 굉장히 힘이 없고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페달도 사고 좋은 페달도 사고 이런 사운드를 메이킹을 했는데, 그 사운드가 PA로 나가는 순간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페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나 사실은 앰프야, 그리고 나 사실은 캐비넷이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캐비넷 앰프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도 해봤는데, 여기에서 뽑아서 출력을 PA로 물렸을 때 하고, 여기에 아웃을 PA로 물렸을 때 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마 실제로 현재 공연장이나 이렇게 일렉기타 앰프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캡시뮬 없이 한번 써보시면, 뭐 이거는 일렉기타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번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앰프가 없는 경우에 나 사실은 일렉기타 앰프야 라고 속여주는, 뭐 속여준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의 페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맨 위에 라운드, 그 다음에 차임, 그 다음에 펀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앰프냐면 첫 번째는 팬더 앰프고요, 두 번째는 복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샬 앰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세 가지를 셀렉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앰프에는 그 앰프 헤드가 있고 캐비넷이 있죠. 그래서 이 페달은 캐비넷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팬더 앰프에 사용되는 캐비넷, 그 다음에 얘는 복스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마샬에 사용되는 캐비넷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퀄리티만 해도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그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페달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약자로 캡시뮬이라고 합니다. 그 캡시뮬 뭐 중고장터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시면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뭐 한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캡시뮬을 사시는 이유가 기타 앰프가 없기 때문에 PA에 바로 물려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 건데, 얘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어, 제가 이 이리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업데이트예요. 여기 이리듐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케이블을 꽂아 놨는데, 이제 USB 케이블이 있죠. USB 케이블이 있고, 이 케이블을 이제 컴퓨터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IR 캐비넷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비넷 IR을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 컴퓨터에 연동해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따로 찍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찌되었건 이 ABC 캐비넷 요 세 가지에다가 다른 더 퀄리티가 좋은 IR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써보시면은 이게 진짜 대단한 게, IR 심유를 다른 걸 쓰시면요 완전히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저희가 알던 스트라이문사의 이리듐 그냥 그 제품이 아니고요,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 이리듐을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IR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사이트에서 파는 데이비드 히슬롭이라는 사람의 그 IR을 이제 얻어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건 이제 뭐 베이스, 미들, 트래블, EQ를 정할 수 있고요. 여기 룸이라고 써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그 리버브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저한테는 빅스카이가 있으니까 얘는 완전히 쓰지 않는 거로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하고
레벨을 이제 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드라이브 페달은 요런 페달류의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그 기타 앰프에 보면은 드라이브하고 볼륨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드라이브 양을 올리겠다. 이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FAV라고 해서 페이버릿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얘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팬더 앰프를 쓰다가 이렇게 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복스 앰프에 복스 캐비넷을 쓰고 싶어.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면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쓰시다가 그냥 얘를 쿡 눌러버리면은 이제 스위치는 이렇게 가 있지만 복스 앰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마지막에 어떤 용도로도 쓰실 수 있냐면, 기타를 쓰시다 보면 부스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살짝, 살짝만 올려주면 기타의 최종단에서 부스팅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페이버릿을 딱 걸어두면은, 이제 걸어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걸 끄고 치다가 이제 딱 켜서 치게 되면은 이제 기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부스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달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처음 치시는 기타 초보분들은 아마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초보분들도 일단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번 좀 봐주시고, 어차피 통기타에도 충분히 걸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강좌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